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림 문자 114강입니다. 예, 114강인데, 이제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은 발족이에요. 예, 항상 이제 앞에 있는 거 발이라는 거는 의미가 되고, 족이라는 건 발음이거든요. 이 글자는 대부분 여기서 보여드린 소전체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죠? 그러면 이 소전체 모양이 유사한 게,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발이에요, 발. 발족인데, 발이 어디 부분 같으세요? 발을 형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요 부분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발지자입니다. 이게 발인데 요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골문 같은 데 보면은 발을 이렇게 가는 모양으로 그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장되거나 이제 소전체가 각골문과 지금 쓰는 한자의 중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갖고 그 의미를 알고 나서 이제 한자를 이해하면 훨씬 더 왜 발족이라는지 알 수 있죠. 발은, 선생님, 발은 우리 상상하시면 돼. 저를 보셔도 되고, 발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예? 맨 아래? 그렇죠. 발바닥은 땅바닥에 붙어 있고요. 이쪽으로 하면 발바닥은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발은 몸에 붙어 있죠. 예, 이게 몸이에요. 예, 몸을 네모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몸에 붙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가. 발족. 그래갖고 발족은 사람의 발을 뜻하며 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요게 몸인 거죠. 그리고 요게 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전에 했던 강의에 제가 설명을 이게 이제 축약이 되면 발지자가 나아갈 지자가 되죠. 예, 이렇게 축약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인지족야 제체하. 사람에게는 발이 있다. 근데 그거는 제체하. 몸 아래에 있다. 예, 그러니까 몸과 발을 같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발족자죠.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배운 거를 계속 합해서 나간다고 그랬죠. 제체할 때 체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체자는 몸체라고 하죠. 우리가 풍체가 좋다고 그러면 때 쓰는 거죠. 체자를. 예, 그러면은 체할 때 체자는 요 두 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있는데 요거는 풍자죠. 예, 풍요로울 풍자니까 풍자는 여기다가 곡식을 담는 거예요. 제기두나 콩두.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자를 요렇게 쓰죠. 제기두, 머리두 할 때 우리가 이제 두만강 할 때 이거를 쓰죠. 콩두, 제기두. 그러니까 백두산 할 때 두자는 머리두고, 예? 두만강 할 때 두자는 콩두예요. 콩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콩을 두만강 건너서 콩재배를 성공한 나라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에 먹는 곡식하고는 양이 다르니까 종류가. 근데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뼈골자예요. 그렇게 배웠죠. 선생님, 뼈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예, 쌀이 붙어 있어, 살. 예, 이게 뼈골자인데 이게 뼈과자입니다, 위에가. 밑에는 근육, 살이라는 뜻이에요. 육달을 그러죠. 그러니까 뼈하고 살이 붙어 있어요. 뼈하고 살이 떨어져 있으면요. 뼈만 있으면 해골. 살만 있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살과 뼈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분들은 부부관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거의 그런 사례를 잘 안 써요. 예전에 있던 분은 부부관계를 살과 뼈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뼈하고 살은 역할이 달라요. 근데 그 뼈와 살이 합해졌을 때 역할이 나오는 거죠. 따로 떨어졌으면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 시간에 발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부부유별이라는 거를 많이 배웠는데, 그것도 잘못 해석하면은 각자 논다, 그게 아니고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붙자 갖고 제가 봤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붙자 갖고 부부할 때 지아비부에다가 지어미부 하는데, 여자가 집에서 청소나 하는 이렇게 했던 걸 내가 봤어요. 그게 아닌데,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제대로 모르고 집에서 청소나 하는
그런 걸로 하는, 뭐, 잘못 좀 적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인지족야 제체하예요. 사람의 발은 몸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발족에서 확장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겁니다. 사람인을 더하는 거예요. 사람인을 더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인 부스를 찾아야만 이 글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을 더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소전체로 표시를 제가 안 해드렸어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인데 그러면은 사람의 발을 붙여갖고 의미를 변환시키는 거죠. 사람이 다그친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게 상형 문자예요. 예. 그래서 사람인을 더하면 사람인을 부스를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 사람을 다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확장을 한 겁니다. 글자를. 그래서 박야, 종인, 족성 할 때 사람인을 따라서 족성, 발음은 뭐예요? 족이라고 발음한다.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썼냐면 최소한 설문해자를 쓴 허신은 우리가 말하자면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족이라는 발음을 한다라고 써놓은 거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하자면은 우리 이제 이게 발음을 갖고 발음이 다른 것뿐이거든요. 한자의 발음이 다를 뿐이지 한자를 다르게 쓰는 거는 다르게 써요. 그걸 이제 이체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쭉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쭉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피팍할 촉을 만들어냅니다. 피팍하다. 사람인의 발족을 해서 사람이 피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의미적으로 하면 피팍하면 도망가는 거죠. 발 달린 놈은 다 도망가는 거죠, 결국. 자, 그래서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다음에 잡을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손수라고 하죠. 제방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잡는 거예요. 못 달아나게. 그러면 무슨 의미를 했다? 잡을착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로 달아나는 거를 손으로 잡았으니까 꽉 잡으니까 못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잡을착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용례로는 우리가 뭐 하다 그러면 포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포착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태를 잡아내는 거, 못 나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 강좌를 뜨문뜨문 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부스를 만들어낸 거는 한자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한자를 찾으려니까 부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 부스가 필요한 거를 통해서 한자를 찾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썼던 거가 뭐냐면 옥편이죠. 근데 요즘은 옥편 들고 다니시는 분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전부 쓰는 스마트폰 안에 옥편이 다 있고 거기서 부스로 찾지 않아요.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기만 하면 글자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21세기예요. 부스로 한자를 찾는 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게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변하는데 계속해서 시대는 변했는데 옛날 방법으로 공부하면 맨날 뒤처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스가 손수라는 거 알아서 뭐 할게요? 그거보다는 손수와 말하자면 발족이 뭉쳐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죠. 이 강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스는 이게 옛날엔 그렇게 찾았는데 지금은 손과 발이 합쳐졌다. 그러니까 달아나는 것을 못 달아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자,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재에는 없습니다. 예, 없고 제가 이제 하나 시간 이렇게 저것 때문에 길로예요. 길이죠. 그러면은 길로자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 거겠죠. 예?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할 때 개인이라는 뜻이요. 각각 할 때. 예? 각각 가는 거예요. 길은. 그러니까 길을 갈 때 함께도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각자 걸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자, 길이에요. 우리가 길을 따라 걷죠. 원래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길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길 자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뜻으로 얘기하냐면은 도야 이렇게 쓰죠. 우리가 그러면 길 도자도 길이고 길 노자도 길이죠. 그러면 이거를 쓰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는 길도라고 쓰고
어디는 길로라고 쓰죠. 그러면은 도로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제 용례로 들어가면 이거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와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데 보면은 신노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향노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옛날에는 도, 신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도. 요즘은 이제 정정이 돼서. 근데 신도라고 쓰는 거는 일본에서는 신도라고 쓰죠. 용례가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의미야. 근데 우리는 신노라고 쓰고 거기는 신도라고 써요. 그런 거를 이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체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을 선생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배운 사람. 근데 중국은 라오시, 노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우리는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노사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같은 건데 다르게 의미를 반영해요. 이런 걸 이체자라고 그래요. 이체자가 생깁니다. 상형 문자에서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이체자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진나라의 황제인 진시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꾸 통일을 해요. 왜냐면은 하도 나라도 넓고 의미가 다양하니까 그거를 취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쓰는 게 도로 또는 귀로 우리 진로 상담하러 가는 거 이거죠. 앞으로 나아갈 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발족 그래갖고 이 길로까지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자 배웠어요. 배우기 전엔 동몽, 배우면은 경몽. 그다음에 오늘도 한자 배우.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 오늘도 여기서 한자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